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대학에 입학한 풋풋한 신입생입니다. 행복한 대학 생활도 잠시 사촌 누나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제 인생은 박살이 났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얘기를 할 곳도 없어 어떻게든 이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을 털어내보려 글을 써봅니다. 정말 한순간에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일을 저질러버린 저를 정말 원망합니다. 저에게는 가깝게 지내는 사촌 누나가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양쪽 부모님들은 맞벌이를 하시느라 바쁘셨습니다. 다행히 저희 집은 이모, 할머니 댁과 다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어린이집이 끝나면 일하시는 부모님 때문에 집이 항상 비어 있으니 할머니네 가서 같이 놀면서 있다가 부모님들이 퇴근을 하시면 데리러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촌 누나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저희 둘 다 외동이었고 매일 둘이서 놀다 보니까 서로 친남매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누나랑은 2살 차이가 나는데 어린이집부터 중학교까지 같은 곳을 다니다가 제가 고등학교는 남고로 갔는데 그때 사촌 누나가 왜 남고를 가냐고 자기가 다니고 있는 남녀공학으로 오면 같이 학교 다니고 좋지 않냐면서 엄청 서운해하면 알리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약간 저한테 집착 아닌 집착을 하기는 했었어요. 누나는 그냥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항상 붙어 있었기 때문인지 무엇이든 저와 함께 하고 싶어 했어요. 대학교도 같이 다녀야 한다면서 저에게 압박을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항상 웃어넘겼어요. 누나랑 같은 대학에 가려면 공부 엄청 열심히 해야겠네. 이러면서 웃어넘겼습니다. 누나는 공부를 정말 잘해서 누구나 다 아는 명문대에 진학을 했어요. 누나는 대학을 간 뒤 자취를 하게 되었고 저도 수능 공부에 열중하느냐 우리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성인이 되어서 대학에 갔고 다행히 인서울은 했지만 사촌 누나와는 같은 학교에 가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원하던 학과에 붙어서 신나는 마음으로 독립을 시작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니 기대되고 설레었어요. 제가 서울로 갈 때 사촌 누나는 월세도 아낄 겸 같이 살자고 했지만 그래도 저는 혼자서 자취를 하는 대학생의 로망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누나가 엄청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치만 누나의 서운한 목소리도 금방 잊은 채 대학 생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즐겁고 바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고 학창시절 연애를 몇 번 해봤지만 대부분 얼마 못 가 이별을 통보받아 사실 제대로 된 연애는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학 가면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보자 싶어서 소개팅도 많이 나가고 그랬어요. 그러다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겨서 연락을 주고받다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사촌 누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살고 있는 근처의 작은 회사에서 인턴을 하게 되었다고요. 그러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출퇴근을 하려면 너무 멀고 힘드니 제 자취방에서 같이 지내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거절했습니다. 여자친구도 자주 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랑 같이 지내는 건 나도 불편하다고 하며 거절을 했더니 아직 집 계약이 몇 개월 더 남아서 그렇다면서 저랑 같이 살면 월세도 아끼고 회사도 가까워서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고작 여자친구 때문에 나랑 같이 못 산다는 거냐고 어이가 없다는 듯이 저를 몰아붙이면서 서운해 하더라고요. 저는 미안하다고 하며 나도 혼자 지내보니 혼자 있는 게 편하기도 하고 집에 여자친구뿐 아니라 친구들도 자주 와서 놀 때도 있고 술 먹고 자고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많이 불편할 것 같다고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사촌 누나도 수긍하는 것처럼 잠잠해졌고 저도 알바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몇 달이 지나고 사촌 누나가 이사 좀 도와달라면서 연락을 했습니다. 누나는 다음 주면 이사한다고 오늘 이사할 집을 다시 보고 청소도 할 예정인데 같이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집 구했냐고 어디로 구했냐니까 그건 이따가 보면 알 거야 이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알바를 끝내고 집에 도착해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은 바로 저의 사촌 누나였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촌 누나는 제가 깜짝 놀란 모습에
엄청 웃으면서 제 옆집으로 이사를 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마침 집이 나와 있어서 바로 계약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옆에 제가 있으니까 좋고 회사도 가까워서 일석이조라며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너무나도 놀랐지만 처음 다니기 시작하는 회사니까 가까이서 다니면 좋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챙겨줄 수 있겠다 싶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사촌 누나가 이사를 온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나서 저에게 큰 가구들을 옮기는 작업을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누나는 고맙다며 점심을 사줬습니다. 그러면서 집 주변 구경 좀 시켜달라고 하길래 가볍게 구경하고 근처 맛집에서 맛있게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을 다 먹은 후에 저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야 된다고 하니 저를 못 가게 하더라고요. 여자친구랑 요즘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가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권태기가 온 건지 여자친구가 연락도 뜸하고 요새 계속 바쁘다면서 못 만났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갔는데 여친이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미안하다며 헤어지자는데 정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잘 지내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요즘 맘이 떠난 것 같긴 했지만 다른 남자가 생겨서 그런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며칠간 술을 엄청 먹으러 다녔어요. 사귄 기간이 엄청 길거나 한 거는 아니었지만 제가 처음으로 오래 사귄 여자이기도 했고 많이 좋아해서 그런지 이별 통보를 받으니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매일 부어라 마셔라 했습니다. 하루는 집에서 혼자 술을 먹고 있었는데 사촌 누나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많이 힘들어하니까 같이 술 마셔주겠다고 왔더라고요. 저는 누나한테 여친이랑 헤어졌다고 이렇게 혼자서 궁상 떨고 있는 모습을 누나한테 보이고 싶지 않다며 많이 쪽팔리다고 했습니다. 사촌 누나는 사람이 사랑에 있어서는 다들 한없이 약해지고 그러는 거라고 위로를 해주면서 같이 술을 마셨어요. 누나랑은 성인이 된 후 처음으로 같이 마시는 술이었는데 꽤나 잘 마셔서 놀랐습니다. 그렇게 사촌 누나가 위로를 잘해주어서 저는 계속 신세한탄을 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하면서 술을 많이 마시자 저를 안아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정말 좋은 인연은 곧 다시 생길 거라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누나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품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누나와 눈이 마주친 순간 갑자기 사촌 누나가 나 너 좋아해 라고 하면서 입을 맞춰 오더라고요. 많이 취하기도 했고 분위기가 사촌 누나를 밀어낼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키스를 했어요. 술은 이성의 끈을 모두 놓아버리게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누나는 침대에 누워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술이 깨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사촌 누나를 보니 머리가 새하얘지더라고요. 저는 얼른 옷을 갈아입었고 누나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내가 많이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미안할 게 뭐가 있냐고 너도 나 사랑하는 거 아니냐고 우리 둘이 사랑하는데 왜 미안하냐더라고요. 저는 미안하다고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냥 술에 취해서 실수한 거라고 그랬더니 사촌 누나가 돌변하더라고요. 누나는 그럼 우리 부모님이랑 이모네한테 너가 나한테 몹쓸 짓 했다고 다 얘기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둘 다 취해서 한 실수이고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지내자고 했어요. 자기는 실수가 아니래요. 자기가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데 왜 실수로 치부하냐고 울더라고요. 제가 성인이 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면서 고등학생 때부터 저를 좋아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 옆에 있고 싶어서 더 좋은 회사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고 제 집 근처의 작은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된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라도 곁에 있고 싶었다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저한테 좋은 감정이 있는 거는 알았지만 그냥 정말 우리는 친남매처럼 자라왔으니까 그런 애정인 줄 알았지 이성의 감정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우리 둘이 이렇게 살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전 도저히 사촌 누나가 여자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라고 미안하다고 하니까 온 집안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저를 쓰레기로 만들어 버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대학에도 소문 다 낼 거라고, 사촌 누나 따먹은 쓰레기라고 다 소문내고 다닐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촌 누나의 눈빛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진짜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저는 일단 사촌 누나가 원하는 대로 해줬어요. 회사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가겠지. 그때까지 기분 맞춰주면서 지내보자 싶었습니다. 사촌 누나는 저랑 연인처럼 지내길 원했고, 저는 그런 사촌 누나에게 맞춰가며 지냈습니다. 사촌 누나는 자주 관계를 원했어요. 키스하고 관계를 가질 때마다 제 마음은 점점 무거운 무언가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정말 후회하지 말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라며 설득했지만, 그럴 때마다 사촌 누나는 저를 협박했습니다.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무서워졌어요.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 걸까요? 어디 멀리 해외라도 가고 싶은데 그래도 쫓아올 것 같고, 떠난다고 한들 가만히 있지 않고 저를 쓰레기로 만들게 분명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죽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작은 회사에 입사하게 된 30대 미혼 남자입니다. 새로 입사한 곳이 전에 살던 곳과 거리가 꽤 있는지라 회사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근처에 친구는커녕 아는 사람도 없이 혼자 지내게 되어서 좀 아쉽더라고요. 이사를 오기 전에는 사실 같이 취업 준비를 하던 친구가 근처에 살아서 종종 만나서 취업 정보도 나눌 겸 술도 마시고 그랬었거든요. 친구 한 명 불러서 근처에서 편하게 소주 한잔 하고 싶은 날이 종종 있는데 부를 사람조차 없어서 너무 외롭더라고요. 그렇게 외로움에 익숙해져 가고 있던 참이었어요. 최근에 제 눈길을 사로잡는 여자가 생겼어요. 이사한 집 바로 앞에 편의점이 있는데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거의 매일 들러서 저녁거리는 물론이고 술이나 담배도 사고 이것저것 늘 바리바리 사고 나오게 되더라고요. 정말 매일 출근 도장을 찍는 곳이라 제가 들어가기만 하면 그 알바생이 알아서 제 담배를 꺼내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항상 일하던 남자 알바생이 그만뒀는지 처음 보는 여자 알바생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남자 알바생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늘 척척 제가 찾는 물건을 먼저 찾아놓을 정도로 일처리는 빨랐지만 인사는커녕 항상 무표정에 무뚝뚝한 얼굴로 일을 해서 사실 조금 편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여자 알바생은 정말 활발하고 귀엽고 상큼하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 눈을 마주치고 웃으면서 활기차게 인사를 하는데 그 모습과 목소리가 너무 깜찍해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 여자 알바생은 키는 좀 작고 갈색 머리에 동그란 안경을 쓰고 하얀 토끼처럼 생겼어요. 제 이상형이 토끼 같은 여자인데 갈색 작은 토끼 같아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런데 목소리와 말투마저 애교가 철철 넘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일하던 알바생이 그만두고 새로운 알바생이 왔구나 하고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녀를 보자마자
너무 예쁘고 귀여워서 정말 하루도 빼지 않고 가게에 출근 도장을 찍었던 것 같아요. 그녀의 호감을 얻고 싶어서 종종 개그도 쳤는데 귀엽게 잘 웃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뭔가 가까워지는 것 같았는데 여기서 문제는 남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계산을 다 하고 물건을 건네줄 때 슬쩍 손을 봤더니 반지 같은 건 없었어요. 그래서 제발 남자친구가 없길 바라면서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용기를 내서 편의점으로 돌진했어요. 그녀는 평소처럼 너무나 귀여웠고 그런 그녀에게 준비해온 커피를 건네면서 그녀의 번호를 물어봤어요. 그녀는 제가 건넨 커피를 잡는 척 제 손을 슬쩍 만지더라고요. 제가 생각지도 못한 스킨십에 살짝 놀라니 그런 절 보면서 배시시 웃더니 제 폰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폰을 건네니 번호를 찍어줬어요. 그 후 그녀와 연락을 하면서 그녀에게 사실 까일까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쉽게 번호를 줘서 놀랐다고 말을 하니 그녀는 제가 먼저 번호를 묻길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늦게 물어봐서 기다리다가 지쳐 자기가 먼저 물어볼 뻔했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서로 호감을 확인한 뒤로는 편의점에서 저도 같이 일을 하는 것처럼 늘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퇴근을 하면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려서 그녀와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얘기를 나누다가 그녀가 퇴근을 할 때 같이 퇴근하면서 그녀를 바래다주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로 조금씩 알아가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날은 제가 연차를 내서 쉬는 날이라 그냥 집에 있다가 그녀가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 편의점으로 갔어요. 늘 회사 정장 차림만 보다가 평상복 차림인 제 모습을 보더니 좀 놀라는 눈치더라고요. 사실 그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신경 쓴 것도 있긴 한데 그녀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나름 뿌듯하더라고요. 그녀는 제 모습이 정말 마음에 들었었는지 슬쩍 팔짱을 끼더라고요. 제 팔에 그녀의 몸이 닿는데 살짝 아찔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슬쩍 저를 편의점 매장 뒤쪽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녀는 손님이 없는 틈을 타서 CCTV 사각지대로 저를 데려가서는 수줍게 입을 맞추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첫 키스였습니다. 손님이 들어올까봐 짧게 끝나서 너무 아쉬웠었어요. 하지만 그때 이후로는 우린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만났다 하면 그 사각지대로 가서 키스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정말 손님이 들어와서 허겁지겁 입술을 떼어냈었어요. 그렇게 우리들의 스킨십이 점점 과감해지고 있었을 때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야간 알바가 아프다고 빵꾸를 내는 바람에 대타로 야간에 일을 하게 되었다고. 저도 마침 쉬는 날이라 낮에 미리 잠을 자고 밤에 일어나서 그녀를 만나러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자취방이 많은 곳이라 야간에는 확실히 한가하더라고요. 한동안 손님이 들어오지 않자 갑자기 그녀가 졸리다며 제 무릎을 베고 눕는 게 아니겠어요. 저도 모르게 몸이 움찔거리며 반응하자 그녀가 또 배시시 웃으며 저를 사각지대로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키스는 열기가 더해져 뜨거워졌고 우리의 손은 서로를 탐닉하기에 바빠졌어요. 스릴이 넘쳐서 더 짜릿했어요. 혹시라도 손님이 들어오진 않을까? 밖에 누가 지나가면서 보진 않을까? 그 스릴이 우릴 더 흥분시켰어요. 그렇게 우리는 첫 키스를 했던 바로 그곳에서 첫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좋았다며 이렇게 스릴 있게 하기 위해서 야간 알바로 일을 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후로는 편의점에서는 좀 더 과감한 스킨십을 즐기긴 했지만 대부분은 제 자취방에서 해결을 하게 되었어요. 그녀가 일을 끝나고 제 자취방으로 와서 자고 가는 게 이제는 일상이 되어 버렸네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 외로운 곳에서 토끼 같은 그녀를 만나 이렇게 부대끼고 지내게 되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진지한 관계를 바랬던 건 아니었지만 우린 서로에게 많이 빠져있네요. 역시 사람은 옆에 함께할 사람이 있어야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녀와 이렇게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30대 회사원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은 작지만 집이랑 가깝고 회사 사람들도 너무 좋고 편하게 오래 다닐 수 있는 곳이라 평생 다닐 직장이라 생각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이 회사에서 일을 시작한 지는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 전까지는 학교에 다니면서 치킨 배달 알바를 했었거든요. 지금 다시 하라면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매장에서 카운터를 보거나 서빙을 하는 것보다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는 일이 더 재미있었어요. 그치만 배달 알바도 그리 길게는 하지 못했습니다. 배달하고 난 뒤 매장에 돌아가는 길에 작은 접촉사고가 있었거든요. 부상은 찰과상에 불과했지만 그 후로는 오토바이는 쳐다도 안 봅니다. 지금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그 짧은 배달 알바를 하면서 꽤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보내봐요. 제가 일했던 치킨 가게는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가게 사장님께서 단독으로 운영하시던 가게였어요.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지금은 2호점까지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아요. 가게 매장 자체는 협소해서 가게 안에서 먹는 손님들보다는 픽업을 하거나 배달을 시키는 사람들이 월등히 많았었어요. 제가 배달 알바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길이 익숙하지 않은 어느 날이었어요. 평일 배달 알바는 2명, 주말에는 3명 정도를 썼었는데 다른 한 놈이 아프다며 일을 안 나오는 바람에 사장님께서 배달 알바를 도와주셨었어요. 아시겠지만 그때는 배달 어플이 없었을 때라 직접적으로 손님과 접촉을 해서 결제를 해야 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사장님께서 카드 결제기를 깜빡하시는 바람에 결제를 못하고 그냥 돌아오신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배달하고 돌아오는 길에 결제 좀 부탁한다며 주소를 주셨습니다. 전 알겠다고는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굉장히 귀찮았었어요. 그냥 돌아오면 금방 오는 길인데 살짝 돌아와야 했거든요. 그래도 사장님이 시키신 일이니 아무런 불만도 표하지 않고 바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도착하고 보니 엘리베이터가 없는 3층이어서 살짝 짜증이 나더라고요. 카드기를 챙겨 들고 계단을 올라 문 앞에 도착하여 벨을 누르니 기다렸다는 듯이 나오는데 그 여자는 집안이라 편하게 입고 있어서 그런 건지 꽤 짧은 반바지를 입고 나오더라고요. 다리가 새하얀 게 눈이 계속 가더라고요. 저는 우선 죄송하다고 하며 카드기를 건네자 그녀가 처음 보는 총각이라며
웃더라고요. 제가 그냥 멋쩍은 듯 웃자 자기는 이곳 단거리라며 자주 시킬 테니 잘 부탁한다며 제 팔이며 손을 은근슬쩍 만지더라고요. 그냥 본능적으로 알겠더라고요. 이 여자가 제게 호감이 있다는 사실을요. 얼굴도 몸매도 나쁘지 않아서 저도 약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결제를 마치고는 서둘러 가게로 돌아갔어요. 그날은 일손이 모자라 너무 바빠서 쉴 틈 없이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잊혀지나 싶었을 때 그 집으로 또 배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저를 보고는 활짝 웃더니 어제 주문을 했는데 제가 안 와서 실망했었다며 또 제 팔을 슬쩍 만지면서 그날은 팔짱까지 끼더라고요. 그녀는 상체가 훤히 드러난 얇은 흰색 나시티를 입었었는데 제 팔을 꽉 안은 그녀의 감촉이 너무 생생해서 흥분이 되더라고요. 제가 어제는 휴일이라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자 그녀는 그럼 앞으로는 그 요일에 주문을 하면 안 되겠다며 저를 보며 씩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에 또 보자며 집으로 쏙 들어가는데 짧은 시간에 자극이 커서 조금은 혼란스러웠었어요. 그치만 역시나 기분은 좋더군요. 그래서 앞으로 주소를 잘 살펴서 이 집은 제가 어떻게든 배달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 후로는 아무리 살펴봐도 주문이 통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아쉬워하고 있는데 마침내 그 주소로 주문이 들어왔지 뭐예요. 다른 친구가 배달 나가겠다는 걸 제가 선심 쓰는 척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집 배달을 먼저 마치고 그 집을 마지막으로 갔어요. 오늘은 뭔가 서두르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에 도착하고 이제는 익숙한 초인종을 누르자 그녀가 나오는데 잠옷용 짧은 원피스를 입고 있지 뭐예요. 보는 순간 아찔했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버벅거리자 그녀는 그런 제가 재밌다는 듯이 웃더군요. 그러면서 문을 더 활짝 열더니 제게 들어오라는 손짓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어쩔 줄 몰라 하자 방에 전구가 나갔는데 전구를 어떻게 갈아야 하는지 모르니 들어와서 교체 좀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저를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도어록이 저절로 잠기는 소리가 들렸고 그녀의 집에는 저와 그녀 단 둘뿐이었어요. 저는 벌써부터 흥분해서 침이 마르더라고요. 이제 그녀는 제 팔에 팔짱을 자연스레 끼고는 저를 안방으로 안내하더라고요. 그녀의 방 문을 열자 좋은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는 방에 불을 켰는데 불이 잘 켜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녀는 불이 잘 켜지는 것을 보면서 아까는 잘 안 됐었다면서 실실 웃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를 계속 잡아당기더니 침대 앞에 세우더라고요. 그러더니 팔짱 낀 손을 풀고는 제 손을 그녀의 허리를 잡게 하더니 그녀는 제 목에 팔을 두르곤 입을 맞춰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잠깐 얼었었지만 그것도 잠시 저도 그녀를 꽉 안고는 열렬히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가볍게 들어 침대로 눕혔어요. 우리 둘은 기다렸다는 듯이 열정적으로 키스를 했고 잊지 못할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강렬했어요. 저는 아직 일 중이라 곧 서둘러 가게로 돌아가야 했어요. 배달을 나갔다가 늦게 들어와서 사장님께 엄청 혼났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그 후로는 배달을 하면서는 물론 그 후에도
자주 그녀의 집으로 찾아갔었어요. 배달 중에는 어떻게든 짧게 끝내고 서둘러 가게로 돌아갔었죠. 그렇게 서둘러 가게로 돌아가다 사고가 난 것도 있고, 제가 배달을 나갔다가 늦게 들어오는 일이